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저축 밸런스 네. 보험 조정으로 다시 목돈 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축에도 밸런스가 들어가고 네, 궁금한데요. 지난주에는 저축을 하는데 세금을 아껴서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특히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저축 밸런스를 잘 잡아서 그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저축도 참 공부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키분들도 오늘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밥도 골고루, 저축도 골고루 준비하자. 밥은 골고루 먹고 밥 종류 골고루 준비해 주세요 하면 흥미 뭐 쌀밥. 일단 저축도 골고루 마치 뭐 저희가 오늘 돈키호테 퀴즈 달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 있잖아요. 보통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할 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로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특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저축 상품의 원론적인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크게 금융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데, 즉 이러한 상품들의 밸런스, 균형을 잘 잡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저축 효과가 좀 더 크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축을 할 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단기, 짧게 갖고 준비하는 가는 상품. 거고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게 중기. 한 3년 정도인가요? 중기라고 하면은? 한 3, 4년 정도쯤 생각할 수 있는 상품들을 중기 그리고, 상품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장기라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생각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5년 5년에서 한 이상. 10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막상 우리는 상품들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충동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옆에서 막 누가 이게 좋대 네, 막 맞아요. 이러면은 그리고 뭐 지나치게 장기 상품에 많은 금액을 준비해서 유지를 못하거나 중간에 해지를 해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재무 상황, 특히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재무 목표에 대해서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저축하면 딱 하려고 맘 먹었을 때 네. 그 돈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큰 맘 먹고 바로 시작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러기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살피고 재무 상황을 살핀 후에 정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저축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축도 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잘 저축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텐데요. 네. 그래서 우선 당장에 필요한 돈은 원금 손실이 없고 이자가 적더라도 예적금과 같은 단기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액적인 비중은 장기 상품보다는 많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당장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불쑥불쑥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할 때는 내가 그동안에 좀 유지해오고 있었던 금융상품들을 손댈 수밖에 없는데 네. 장기 상품들은 당장에 내가 짧은 기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을 좀 두되 단기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에 원금 손실이 없는 그러한 목돈을 준비하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적금 같은 경우가 만기가 됐을 때 목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한 목돈을 당장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자가 적은 단기 상품으로 또 하자니 좀 왠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단기 상품으로 목돈이 어느 정도쯤 만들어졌을 때는
그중에서 일정 비중을 투자형 상품, 즉 중기 상품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앞으로 뭐 3, 4년 후에 아니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자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예상했던 내용과 조금 달랐어요. 저는 왜냐면 단기로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돈은 되도록 적게 갖고 가라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이게 깨고 싶을 때도 못 깨고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깨버리면은 그게 목돈이 안 되니까 이런 단기 상품을 가장 비중을 적게 둬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중기와 장기를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단기 상품에 어느 정도쯤 안전적인 비중이 좀 있어야지만 그 후에 투자 상품이 됐던 아니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장기 상품이 됐던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렇게 무턱대고 장기 상품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손해보고 중단할 위험도 많다. 이런 걸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중기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투자형 상품, 특히 요즘 인기가 있는 펀드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잘 수익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유는 금전적인 여유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준비를 했을 때 투자형 상품, 특히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 4년 단위로 사이클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네. 이럴 때 수익을 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시간적인 여유, 뭐가 지금 당장 돈 필요하고 아니면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바로 빼야지 이런 조급함에 시달리면 네. 결국 수익 하나도 못 얻고 그냥 은행에 이자 없는 원금 보장만 되는 거 넣어놓는 게 훨씬 낫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것도. 뭐 뉴스나 뭐 옆에서 들리는 조언 때문에 충동적으로 준비 없이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래서 뭐 조급함이 생겨서 손실을 안고 해지하는 경우가 꼭 있어요. 네. 그러니 내 목적과 시기에 맞게끔 상품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중기 상품이 아닌 장기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상품들은 특히 보험 상품이 대부분일 텐데요. 즉흥적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내가 유지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는 납입하는 중간에 고민이 생깁니다. 네. 내가 이걸 왜 가입을 했지? 아니면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꼭 이러한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저희가 2부에서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결혼 4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임신 후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보험을 다시 준비했고요. 지금은 보험료 때문에 가계부가 매달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너무 든든해진 느낌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는 점점 늘고 보험료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우리 가족이 혹시 아프거나 다칠 때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에 가입을 했지만 지금은 보험료가 우리 집 경제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결혼 4년 차시고 아이까지 이제 뭐 3인 가족이 되실 건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다들 새롭게 보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기 상품인 보험에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신 그러한 사연인데요. 네. 보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 결혼이나 임신 후에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변화일 텐데요. 이왕이면 잘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하면 좋은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마음에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설계사분이 무조건 추천해 주시는 대로 그 부분대로 가입을 해서 지금 매우 큰 고민에 빠지셨던 분입니다.
네, 새로운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라서 네. 조금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는 하시고자 하셨지만 결국에는 또 유지가 걱정이신 상황이네요. 네. 너무 오래 유지하다가 조정한 게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해요. 네. 이러한 상품들을 좀 오랫동안 유지했다가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손해가 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조정을 하면서 더 큰 손해를 좀 막을 수는 있었고요. 네. 우선 가입되어 있는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사망보장을 받는 종신보험과 CI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아내분 역시 사망보장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3건의 보장성 보험료에 무려 6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예전에 유지하던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합치면 두 분의 보험료로 매달 85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85만 원 자체도 네. 좀 높아 보이는데 그중에서 60만 원이 사망 보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이가 어리니까 사망 보장을 조금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으시겠지만 금액이 조금 많아 보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 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제대로 좀 보장받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보험의 기능인데 두 분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과 앞서서 본인들의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사망을 보장받는 그러한 부분들로 너무 많은 보험금이 좀 나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계획 없이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연금이며 아니면 중간에 돈이 필요한다 그러면 가입했던 보험으로 담보대출이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서 비싼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상품은 20년이 넘어도 원금이 안 되고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땐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금액은 1, 2년 내고 끝내는 상품이 아니고 20년을 내야 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가계부 상황하고는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새롭게 보장과 또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의도하고자 하는 바도 계셨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새롭게 가입한 상품들이 설명을 들으면 다 좋아 보이죠. 나중에 해지 환급금도 있고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대출도 가능하다. 한 가지 보험에 정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율들을 따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고 그래서 새롭게 조정을 해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기존의 실손보험과 암보험은 유지를 하고 두 분이 가입하셨던 보험 중에 암진단금 그리고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진단금과 수술비를 각각 부족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보장을 좀 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월 19만 원의 보험료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잘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13만 원으로 비슷한 상품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려서 두 분의 보험료는 32만 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당연히 두 분의 사망 보장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아이가 대학 졸업하는 그 시기까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기간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그 전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망 보장에 대한 금액은 줄어들지 않은 채 네.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 중에서 30만 원은 5년을 납입을 하고 5년 거치 후 즉 10년 후에는 납입한 금액 대비해서 130%의 환급률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다시 제대로 된 저축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험에 있어서 보장 당연히 늘려주셨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망보험금 금액 자체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험료는 줄이는 방법을 마련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줄인 보험료로 지금 130%의 환급률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130%의 환급이면은
우리가 원금 대비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렇게 장기 저축을 준비를 해드린 이유는 보장성 보험료로만 그동안에는 뭐 20년을 납입을 해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크게 납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중간에는 아이가 커서 뭐 등록금이며 학비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 변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네. 목표를 갖고서는 한 건데요. 5년간 30만 원을 납입하시니까 납입한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기에 이자 포함해서 2,300만 원이 환급되니 30만 원을 5년간 납입하고 10년 후에는 540만 원의 이자가 붙고 이 이자는 10년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세금 없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10년 정도 후면은 딱 지금 어린 아이가 자라서 가장 교육비 같은 게 많이 네, 들어갈 시기 맞습니다. 같은데 뭐 학원비도 있고요. 그때 딱 이런 목돈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든든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보장을 받고 있었던 보장성 보험들은 제대로 된 보장성 보험으로 보장 범위를 넓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저축은 저축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진단금도 전보다는 훨씬 높게 그리고 수술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특히 전에는 제대로 진단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도 가장 보장 범위 넓게끔 준비를 해드린 부분들이 보장성 보험으로는 가장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장으로서의 사망보험금도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역시 아이가 대학 졸업할 동안, 즉 가장 중요한 시기까지 그 전에 가입한 만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 전문가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구석구석 잘 준비가 됐네요. 예전에는 정말 그냥 게다가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은 보험만 달랑 가지고 계셨는데 네. 한 달에 그 85만 원이나 내시면서 지금은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저축까지도 지금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님과 상담을 하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나치게 사망보장에만 들어가 있었던 장기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품을 중간에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필요한 목돈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거고요. 네. 다행히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은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더 유지했다가 조정했으면 그 손해가 더 컸었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일찍 점검을 통해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만큼 보험은 뭐 가입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점검 혹은 조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